안녕하세요 후배님들,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 이드입니다. 엊그제 새해 다짐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죠. 작년 한 해에도 이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다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들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저번에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잠시 언급한 마의 4천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웹디는 4천만원 이상 못 받는 거냐, 월급 작게 받아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냐 라는 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연봉 4천만원 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웹디자이너 마의 4천만원 이상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대기업 입사하기. 인서울 대학을 나와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취업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이사하는 겁니다. 제일 심플하고 간단하죠. 일명 네카라 코베당토 이런 곳이나 신세계, 애경, LG, 삼성 등등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다 알만한 중견기업, 대기업에 입사하시면 그런 곳은 연봉 테이블이 다르니 초봉부터 4천이 넘을 겁니다. 왜 우리가 4천 이상 받기 힘들까요? 이전 영상에서 사장님들이 4천 이상 고경력자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유청 정도의 연봉으로 2명을 고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4천 이상 올리지 않아도 구인이 되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그 기업들은 진짜 4천으로 연봉을 깎아 구인하는 고경력자 웹디자이너가 또는 3천으로 웹디자이너를 2명 고용하는 것이 진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일 효율적인 건 연봉 5천으로 고경력자 중에 실력 있는 2사람을 고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제게 이런 말을 하는 회사들은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에서 가장 합리적인 고용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당연 고경력자 중 실력 있는 사람들 또는 신입치고 잘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고연봉을 주고서 고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웹디자이너가 연봉 4천만원을 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하우스로 취직하기. 보통 클라이언트에게 홈페이지를 의뢰를 받아 제작해서 납품하는 곳은 보통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저희 웹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에이전시를 희망합니다. 에이전시는 다양한 종류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납품을 빨리 할수록 잔금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최대한 높여 처리하게 되어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이전시의 단점은 열악한 업체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업체가 열악하지도 않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취업을 고려하게 되지만 이게 대기업을 취업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럼 높은 월급을 목표로 하는데 대기업 취업이 어려운 웹디자이너들은 인하우스라는 대안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인하우스는 에이전시가 아닌 일반 기업으로 예를 들어 병원이나 부동산, 호텔, 체험전 등 일반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웹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인하우스도 작은 회사는 작지만 또 큰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에이전시보다는 조금 더 직원 복지에 투자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 이런 곳에서 경력을 쌓으며 연봉 테이블을 차곡차곡 올리면 연봉 4천만원을 넘기기가 에이전시보다 쉬울 겁니다. 물론 인하우스라고 다 4천만원의 연봉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하우스가 에이전시보다 더 큰 회사가 많기 때문에 선택지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디자인 실력 늘리기. 디자인 실력을 늘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쁘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디자인 실력을 저는 그냥 이쁘게만 디자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은 주관적이다 보니
다수가 이쁘다고 해도 클라이언트는 이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기준에서 디자인을 잘한다는 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줄 아는 것, 내가 한 디자인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 부족한 자료에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디자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디자인을 잘하는 것과 회사원으로서 디자인을 하는 것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취직하면 크게 3가지 작업 스탠스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 내 눈에 예뻐 보이게 디자인하기. 둘째, 회사의 방향성을 생각하고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디자인하기. 셋째, 사장님 또는 사수 또는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들게 디자인하기. 제가 겪어보면 보통 디자이너 분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스탠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원하는 건 세 번째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회사 경영진이라면 두 번째 스탠스로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경영진들은 세 번째 스탠스로 생각하시고 나는 두 번째 스탠스로 생각해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취업을 하고 기업에서 받는 연봉이란 건 사업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역할을 수행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즉 거래인 거죠. 고용주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사용자의 편의와 회사의 방향성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인 디자이너가 이에 의문을 제기해도 고용주는 단지 자신의 생각대로 디자인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충돌이 생깁니다. 디자이너인 우리는 아름답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원하지만 고용주는 자신의 의견이 맞다며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는 그 디자이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고용주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디자이너와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고용주가 해고를 하든 디자이너가 사직을 내든 하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잘한다는 것은 위의 3가지 스탠스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원하는 방향성과 유저의 사용 편의성을 생각하고 또 트렌디하고 이뻐 보이게 디자인하는 거죠. 이것은 디자인을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언변으로 내 디자인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몸값은 자기가 올리는 것이라고요. 같은 디자인이라도 내 디자인의 세일즈를 더 잘해 몸값을 올리는 거죠. 오늘은 웹디자이너가 연봉 4천만원의 벽을 깨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방법이 무조건 정답도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방법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약 18년간 웹디자이너를 해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연봉이 오르더라 하는 팁을 조금 공유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